자, 오늘은 비열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적인 면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열의 특성 중에 하나인 열팽창 이야기를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비열 하면은 단위 열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위 열량 하면은 우리가 1kg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비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물질마다 이 1k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니까 물질에 다 고유한 특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물질마다 비열이 큰 친구가 따로 있고 작은 친구들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비열이 큰 친구들은 이렇게 자동차 냉각수나 아니면 찜질팩에 쓰일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비열이 큰 거, 그럼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물. 물이 비열이 큰 편인데, 그런 물을 이용해서 자동차 엔진을 좀 막 가열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여기가 왜 파랗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에다가 기본적으로 물 자체도 비열이 큰데, 물에 에탄올 같은 거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알코올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또 좋냐면, 어는 점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 냉각수가 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냉각수가 잘 얼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에탄올이 그 물이 어는 걸 막아요. 그래서 어는 점을 낮추거든요. 쉽게 얼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물 자체는 비열이 크니까 사용하고 에탄올을 이용한 이유는 어는 점을 낮추려고 사용한다.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자, 찜질팩 물이 들어가죠? 네. 이게 따뜻한 물을 넣으면 잘 식지 않아. 식지 않는다는 거는 열을 잘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난방용 온수관. 이 온수관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프라이팬이나 온수관 이런 금속들이 보통 비열이 작은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음식을 빨리 익히거나 아니면 바닥을 좀 빨리 전달시켜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열의 활용에서는 문제에서 우리가 뭐 해류풍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해안가. 낮에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뜨거워요. 그쵸? 네, 모래가 더 뜨거워요. 모래가 비열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뜨거우니까 어떻게 된다? 공기가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밤에는 비열이 큰 물이 있기 때문에, 아니, 밤에는 반대로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차가워요. 어, 그래서 공기가 훨씬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기가 적으면 저기압, 공기가 많으면 고기압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대륙 쪽이 모래 쪽이 저기압일 때도 있고 고기압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기압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고 저기압이 되면 불어오거든. 그래서 이 비열 차이로 인해서 바닷가에 가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죠. 낮밤에 따라서 바뀌고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네. 자, 열팽창으로 가겠습니다. 네, 열팽창은 우리가 쉽게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부피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 입자들마다, 또 물질마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달라요. 여기에서 보시면 물, 그다음에 에탄올. 물과 에탄올을 이렇게 어떤 바닥에 떨어뜨려만 봐도 에탄올은 인력이 약해서 퍼지는데 물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응집력이 인력이 강하다는 거지, 그만큼. 네, 이렇게 물질마다 인력이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팽창 정도가 달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가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열팽창을 더 잘합니다. 자, 입자 모양으로 한번 보면 고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좀 가까이 붙어 있고, 입자 모형으로 봤을 때 액체는 굉장히 쉽게 팽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고체라도 종류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실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종이와 알루미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붙여서 실험을 해 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종이 그리고 알루미늄을 각각 같이 붙여 같이 붙여서 가열을 시키는데 보시면은 종이가 위에 있을 때랑 알루미늄이 위에 있을 때 서로 다르죠.
자, 지금 보면은 종이가 위에 있을 때 알루미늄 어떻게 돼요? 모양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 있죠. 종이가 위에 있을 때는. 보세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가 알루미늄, 여기가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위로 휘죠. 알루미늄 박, 어, 네. 그래서 위로 휜다는 거는, 알루미늄이 더 많이 늘어나고자 하니까 결국에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늘어나려면 같이 늘어날 수가 없으므로 휘어버리는 겁니다.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휠 수 있거든요. 많이 팽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휘는 정도를 보면 고체의 열팽창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한 게 바이메탈이에요. 바이 두 개, 메탈 금속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다. 왜 붙였을까? 휘게 만들어 버리려고 붙입니다. 휘어지면 뭐가 좋으냐? 바로 이렇게 전기회로상에서 휘어지면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스위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열을 이용한 스위치가 되는 거죠. 열 스위치예요, 한마디로. 바이메탈을 화재 경보기에 썼다라고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게 경보가 울리는 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회로가 처음엔 끊어져 있다가 여기 주변에 이제 화재가 나서 바이메탈이 열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휘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종이 울릴 수가 있죠.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즉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반대로 불이 다 꺼졌다.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가. 그러면 회로가 끊어지면서 소리가 꺼집니다, 자연히.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얼음을 대잖아요. 그럼 반대로 휘어요. 네. 그냥 상온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음 모양 그대로 유지되지만 얼음을 대면은 왜 반대로 휘느냐? 이 열팽창이라는 애가 팽창이 잘 되는 만큼 팽창도 빠르고 수축도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날수록 많이 또 줄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많이 늘고 많이 줄고 하려면 그러한 바이메탈을 이용을 해볼 수 있다. 전기 주전자도 마찬가지로 바이메탈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가스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스관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긴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가 바로 열팽창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가스관과 가스관이 용접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크리트 외벽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연결 부위가 아무래도 약하다 이거죠. 어디에? 팽창할 때.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오히려 수축하니까 연결 부위가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축을 할 때 이런 연결 부위 말고 이렇게 휘어졌던 데 먼저 쏙 들어가면 연결 부위는 무사하지 않겠냐. 이래서 이렇게 일부러 휘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여름에 다시 늘어날 때는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지만 겨울이 돼서 너무 수축을 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다리 이음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겨울엔 이렇게 끊어져 있다가 여름에는 아마 팽창해서 거의 달라붙어 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 자체가 서로서로 팽창률이 똑같아요. 만약에 철근만 잘 늘어난다. 그럼 요 콘크리트를 붕괴시켜 가면서 늘어나겠죠. 그쵸? 네. 같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어느 하나만 늘어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게 우리 이빨도 치아에 어떤 그런 충전재라고 하죠. 이빨 사이에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금속을 넣는데 금속이 팽창도 잘하고 수축도 잘한다. 그래서 그 이빨이 이제 이빨에 어떤 상아지 같은 것들이 같이 늘어나지 못하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치아 충전재가 이빨의 어떤 팽창률과 비슷하게 일부러 만들어졌더라. 내열 유리도 유리가 잘 팽창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린 그런 어떤 특수한 유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팽창을 활용한 사례들을 보았고요. 여기 일단은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우리 저번에 여기도 다 풀어 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숙제가 되는데 네. 풀어 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입자 운동 상태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우리 승체 저기 주일날 아니 맞나? 네. 토요일 날 네 수업을 쪼끔 일찍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또 할게요. 입자 운동 상태 다시 또 보내겠습니다.